이번 시간에 이어서 오화를 또 배울 거예요. 오화. 우리 계속 이제 글자의 특성을 배우고 아까처럼 복습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화. 화죠. 화. 오화. 말 그대로 이 화가 사화보다 더 뜨겁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장간 안에 들여다 보면은 병기정이 딱 들어있잖아. 병기정. 화 잔뜩 있는데 화토동법에 의해서 기토도 토로 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화 자체가 정말 뜨거운 열기. 진짜 오리지널 얘가 화가 폭발하는 뜨거운 열기예요. 오화는 말띠죠. 말띠고. 그다음 오화 자체에 들어있는 우리 12성의 개념이 천복성. 오복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오화가 그래갖고 정말 좋은 게 오화는 타고나면 최소한 한 가지의 복은 꼭 있다 라고 해서 천복성이에요. 한 가지라도 복은 꼭 타고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요? 일지로 오화를 갖고 있으니까. 먹을 복. 근데 먹을 복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못 먹을 때 다 누가 나한테 뭘 사줘. 그러면 그거 엄청난 복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이 오화 글자가 시지에 있으면은 말년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 시지에 있으면 왜 자수, 오화 이런 거는 시지에 있으면 엄청 이제 귀하게 보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화는 왕지죠. 왕지라서 도화의 기운도 갖고 있어요. 이 오화 자체가 보면은 사화에서 오화로 넘어올 때 우리가 사화가 양기의 폭발 지점이에요. 사화는 육양이라 그래서 양이 이제 가득 찼을 때 육양이야. 그런데 오화는 여기서 일음이 생겨요. 일음이. 그래서 오화는 오양 일음이라서 일음이 생기는 지점. 이래갖고 약간 그 안에 음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기토도 엄청 중요해요. 오화 안에 들어있는 기토. 이 기토가 들어있는 지장간 보면은 왕지는 다 두 개뿐이 없는 자기 글자뿐이 없는데 오화만 기토가 들어있어요. 이 기토가 들어있는 이유가 이 화기를 엄청난 이 화기를 보면은 얘가 설기를 시켜주고 있거든. 기토가. 왜냐면 화생토에서 이 엄청난 열기를 설기를 시켜주는 거야. 이 오화가 너무 활동성이 많은 시기이긴 하나 우리 한여름철에 봐봐요. 한여름철에 너무 더운 날 오히려 움직여요. 덜 움직여요. 시원한 거 먹고 못 움직이죠. 완전히 오히려 오화가 지지에 막 2개 이상 있다 이러면은 더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수가 있는지 이 화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는지 꼭 봐야 돼. 오화는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대구에 한때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10년 이상 살았는데 대구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서울 사람인데 시내에 딱 갔는데 대구에 왜 알죠? 더위 하면 무슨 데프리카라고 하잖아. 데프리카. 그래 내가 대구에 한여름에 진짜 요 달에 6월 7월 막 이래갖고 정말 뜨거운 날에 시내에 딱 갔는데 한 10발자국 갔는데 못 걷겠는 거야. 너무 지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편의점 가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서 있었어요. 못 움직이고. 그 앞에 서서 도저히 못 움직이는 거야. 막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 뻘뻘 이러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거기에 사는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그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연인들은 거의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뭐지? 이러면서 진짜 여기 더위에 적응돼서 저럴 수 있나? 근데 서울 사람은 처음에 딱 갔을 때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한 5년을
여름만 오면 트라우마처럼 힘든 거예요. 그 더위에 막 못 참겠더라고. 근데 그들은 진짜 적응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더위에 굉장히 강하구나를 그때 봤어요. 진짜 연인들이 꼭 붙어서 다니더라고, 그 열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는 하여튼 예를 들면 너무 더우니까 꼼짝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물고 서 있던 그게 늘 떠오르는 거예요. 대구 더위를 생각하면. 항상 그 더위에서 내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잊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화가 너무 많으면, 오화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활동량이, 원래는 활동적인 글자이지만 막 두 개 되고 막 이럴 때는 활동성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화는 항상, 자수와 오화는 첫 번째를 뭐를 봐준다 그랬어요? 그 글자의 조우를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 그 글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글자가 있는지, 받쳐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무슨 운동을, 화의 운동을 하는 거죠. 인호술의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인호술. 그 다음에 사오미의 운동성을 갖고 있죠. 삼합과 방합으로. 진정한 화의 운동성. 그죠? 화의 묘지고, 화의 왕지고, 임목은 병화를 품고 있는 화, 미래를 쳐다보는 글자, 오화. 사오미, 완전 운동성. 그래서 사화보다, 사화 안에는 경금을 갖고 있잖아. 이 사화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사화 안에는 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화보다는 덜 뜨거운 글자는 맞겠죠. 딱 이 원리만 봐도. 그러니까 오화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걸로는 뜨거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자, 그러면 성격으로 보면, 봐봐요. 오화가 너무 뜨거워. 욱 잘하겠죠. 욱을 잘해. 조금 급해요. 성격이. 조금 급하고, 이래서 이 오화의 글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문명이고, 그죠? 오색찬란하고, 막 밝혀지고, 드러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이나 일적으로 찾아갈 때는 뭐가, 이 오화를 갖고 있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맞을까?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운동선수도 되죠. 열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또 운동선수, 연예인, 그렇죠. 운동선수, 연예인. 이제 이렇게 연상작용을 계속 해야 돼요. 연예인. 또 직업으로 치면은 막 오화, 막 이런 우리 문명 발달한 이런 전기나 컴퓨터 이런 것도 다 문명에 발달한 걸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통신, 막 전기, 전자, 막 이런 것도 들어가요. 통신, 전력, 한국전력, 그렇죠. 어렸을 때 시험 같은 거 떨어졌어. 진짜 딱 좋은 직업인데 아깝다. 자기 뭐 본인한테 맞는, 그 다음에 아까 연예인도 된다 그랬고, 그러면 미디어 쪽인 거죠. 미디어, 응? 막 미디어 유튜버. 내가 지금 오대훈이라고 했잖아요. 대훈이 오대훈이에요. 내가 자월인데 오대훈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왔고 이거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문명적인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리고 또 막 열정적이잖아. 그죠? 딱 떠올려도 막 불꽃이 막 타고 있어. 열정적이죠. 막 이런 걸 떠올려서 이 오화를 갖고 있는, 특히 월지로 갖고 있을 때는 이 오화를 쓰는 직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줄 수 있는 거를, 직업성을 선택할 때 이 오화의 글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막 방송과 연관이 좀 돼 있고 문명이니까. 이래서 오화는 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뭐 자수나 축토 같은 게 있으면은 오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글자가 있는지 먼저 봐줘야 돼요. 오화의 글자를. 자, 천복성이라고 했어요. 되게 좋죠. 자, 오화는 오시. 자, 일 열심히 하고 뭐가 껴있어요? 중간에 점심시간 껴있죠. 우리 일상생활로 패턴으로 보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뜨거워서 잠시 쉬어야 되는 것도 들어있는 시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잠시 점심을 먹고 또 휴식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 너무 이 뜨거움의 열기를 잠시 내려놔야 되는 움직임이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오시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글자나 월, 달, 그 달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시간의 특성을 잘 대입해 보면은 이 글자의 특성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5월. 5월에는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5월에는 휴가도 들어있고, 그죠? 휴가도 들어있고, 뒤에 이제 요때 휴가 제일 많이 가지 않아요? 우리 6월 말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인가? 아, 그때가 휴가를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언제가 휴가철인지. 항상 이 얘기하다 보면 내 일화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휴가, 항상 그랬잖아. 연말을 휴가로 안 쓰고 일로 썼다고. 그러니까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있어요. 나는 지금 6월 말에 7월 초인지 알았어. 휴가가. 이제 휴가 좀 가봐야 될. 근데 이런 일을 또 시작해갖고 또 갈 시간이 없네요. 참,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다음 대운이 내가 개미 일주인데 개미 대운이라 그랬잖아. 그때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돌아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확 하고 그때는 이제 막 유유자적 돌아다녀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안 돼. 개미가 개미로 왔으니까 엄청나.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6월 5일부터 6월 20일을 망종이라고 해요. 요거 우리 5월, 6월 막 이럴 때 요 달이 제일 외우기 좀 어려웠어. 나는. 왜냐면 하지 빼고 망종과 그 앞에 소만 이런 글자가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본격적인 여름. 본격적 여름. 하지. 하지. 우리 12월에는 동지 있죠. 하지, 동지. 한여름, 한겨울. 이렇게 외워요. 한여름, 하지, 한겨울, 동지. 이렇게 계절의 특성 들어가는 생지에 들어가는 글자, 왕지에 들어가는 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대입해 갖고 외우면 좀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망종이라고 하는데 저 망종에는 곡식이 수염이 있는 곡식 막 이런 거에 종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망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장마가 와요. 응? 우리 계절로 보면은 장마 오기 전에 뭐 캐야 돼요. 우리 밭에서 감자, 감자 이런 거 캐서 감자 먹는 시기예요. 왜냐면 장마 오기 전에 캐야 되거든. 감자를. 그래서 요때 감자를 캐요. 그래서 망종에 감자를 캐는 시기인데 이때 곡식도 뿌리고 뭐 감자도 캐고 하면서 1년 중 절기로 보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바쁜 시기야. 완전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속담이 있어요. 요 망종 때. 이 옛날에 내려온 속담이에요. 속담이 뭐냐면은 발등에 오줌 싼다. 이게 너무 바쁘니까 옛날 속담인데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등에 오줌 쌀 정도로 바쁘다라고 해서 망종에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여름의 시작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절기 이런 걸로 한 해의 운수를 좀 봤다 그랬잖아요. 한 해의 운수. 그러면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왜 그렇게 이 망종 때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때 망종 때 천둥이 치면은 좀 불길하고 비가 오면서 천둥이 확 치면은 조금 불길한데 오히려 저 망종에 우박이 내리면 좀 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왜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박이 내리면 긍정적이고 천둥이 치면 불길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에는 우리 하지에는 이제 그렇게 감자 캐고 감자 먹고 이제 장마가 오니까 장마 오기 전에 장마와 가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보리를 타작합니다. 보리 타작. 하지의 제일 큰 특징. 낮이 제일 길다. 요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하지.
밤낮의 길이로 볼 때. 그러면 낮이 제일 짧은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지겠죠. 이게 오화하고 자수 때는, 자수와 오화는 이 명리에서 보면은 체용이 바뀐다라는 말을 요 글자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체용이 바뀌는 게, 오화는 뭐예요? 오행으로 보면 화면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양이죠. 그러니까 이 타고남의 체, 그냥 바꿀 수 없는 체는 화야, 화. 그런데 쓰일 때는 그 안에 오양의 일음을 딱 생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일 때는 음이다. 그래서 체용이 바뀌는 게 여기서 얘기해요. 체와 용을 쓰일 때는 음으로 쓰이고, 체는 양이고. 그래서 요때 이 자수와 오화는 그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아래 위 간지가 원래 양양, 음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수와 오화가 들어가는 글자는 갑오일주 봐봐요. 갑오. 양이고 음이죠. 왜냐면 갑사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병자일주. 양이고 음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정해일주. 음이고 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해자축 할 때 해와 자가 체와 용이 바뀐 두 개의 글자고, 그 다음에 사화와 오화가 체와 용이 바뀐 두 개의 글자예요. 그래서 양음이 바뀌는 글자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이 밑에 지지로 보면은 사오와 해자를 글자가 바뀌어서 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음양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체용이 변했다라고 해요. 이게 뭐 부음 포양이라는 게 있는데 안 외워도 돼요. 몰라도 돼. 응? 이게 이런 용어를, 이 체용이 바뀌었다라는 그 네 글자 용어로 부음 포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뭐냐, 음을 안고 있고 양을 또 껴안고 있고 막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자들이. 그래서 부음 포양, 체와 용이 변했다, 바뀌었다 하는 글자들. 그래서 절기가 바뀔 때 이게 해당이 되죠. 보면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요때 체와 용이 바뀌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알아놔요. 체용이 변화하는 공간. 자, 오화가 올 수 있는 천간은 갑병무경임이죠. 여기에 오화가 올 수 있는 천간의 글자예요. 갑오부터 봅시다. 자, 갑오 하면 목생화 하고 있죠. 목생화 하고 있어서 십성으로 보면 바로 상관이 나와요. 상관 안에 지장간 병 들어있죠.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갑오 뭐예요? 12운석 아니죠. 록 말고 사. 갑오 사. 본인 거라고 잘 알고 있어요. 본인 거라서 빨리 나온 거예요. 화기가 엄청 강하죠. 이 아래 위로 현침의 글자예요. 현침. 아래 위로. 현침의 글자를 이렇게 아래 위로 갖고 있는 사람들, 영감이 발달을 했고, 촉이 좋고, 그 다음에 상관을 사공 안에 로광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딱 떠올렸을 때 벌써 말을 잘한다. 갑오일주에 그 목생화해서 화의 기운이 후루룩 나는데 상관으로 또 이게 상관을 어떻게 해요? 이 갑오일주 기토가 목생화 했는데 화생토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화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좀 세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상관을 갖고 있어서 엄청 똑똑하죠. 일단 상관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완전 똑똑하다고 이제 봤을 때 관을 극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현대에 왔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이 기운이 좀 강해요. 사지를 갖고 있어도 화 기운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이 사지를 갖고 있어도. 그러면 자기가 똑똑한 머리와 이 빠른 성향, 정말 빠른 이 성향으로
남자를 살짝 리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 여자가 좀 우월한 시대가 와갖고 남자를 약간 리드해서 내 쪽으로 좀 끌어당겨서 이 말로 리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점으로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치는 좀 지적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갑오일주가 보면은 남편이 조금 순할 수 있어요. 상대방 남편이 좀 순해. 이쪽 여자 쪽이 만약 여명이면은 여자 쪽이 좀 더 이렇게 욱 하면서, 욱은 어차피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화기를 어떻게 할 건데, 저 화기를. 그죠? 근데 안에 이제 조절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도 조절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수, 축토 이러면서 아니면 천간에라도 이렇게 받쳐줘 갖고 이 화기를 다스려주고 있으면 그래도 좀 조절해갖고 자기가 상관을 좀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재성이 사궁에 록으로 들어있어. 돈 버는 능력은 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궁이니까, 궁이 사궁이니까 식상이 사궁으로 들어있으니까 머리를 쓰겠어요? 몸을 쓰겠어요? 자, 이제 머리 쓰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서 돈을 벌고 두뇌 회전을 해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쪽으로 발달을 했는데 몸을 많이 쓰게 되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식신 상관은 뭐예요? 육친으로 하면은 자식이죠. 자식이 록왕으로 들어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이 갑오일주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은 사궁이지만 자식은 록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뭐랄까 이렇게 현달한 자식들 있지. 그러니까 뭐 조금 고위직에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갖고 갈 수 있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약간 남들이 좀 알아주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이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엄마는 사궁이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사궁이 두뇌를 쓰는 거잖아. 그 안에 자식이 록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그 동태를 보니까 자식이 엄청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할 거고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식상으로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임상 사례로 봤을 때도 갑오일주들의 자녀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잘 돼 있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못 이길 수 있어요. 엄마가 센데 사궁에, 그죠? 자식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상전이다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돈은 잘 버는데 기운은 사죠. 그러니까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버는 돈이 내 수중에, 우리 돈 잘 버는 거와 내 수중에 남아있는 거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는 돈이 다 남아있겠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사궁이니까. 그래서 버는 돈이 좀 셀 수 있겠다. 많이 세. 많이 셉니다. 지금 대답 나왔어요. 갑오일주. 많이 셉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키는 것이. 자, 이래서 갑오일주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라서 식상을 오히려 일적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잘 쓰면은 좋겠죠. 그 또한 능력이 있고. 병호. 봐봐요. 계속 나오죠. 이제. 병호는 우리 일주도 했었고, 계속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병오는 십성으로 겁재. 또 12운성은 왕궁. 왕궁 안에 비겁이 록왕으로 들어있다고. 우리 저번에도 일주론 이제 요거 했을 때 왜냐면 복습이잖아. 우리 병원 선생님 한번 쫙 했었잖아. 근데 또 복습이잖아. 그죠? 또 나왔죠. 그러면 왜냐면 그때 들었는데 분명히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라고 또 생각이 안 날 거야. 그죠? 그럼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비겁이 왕궁의 록왕으로 들어있죠. 병호일주. 병화일간 중에 이 전체 60갑자 일간 중에 제일 뜨거운
일간이잖아. 얘가. 그렇죠. 그래서 병화일간 중에서 제일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병호일주가.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병화 뭐예요? 태양. 이미 내가 태양이거든. 그래서 병화일간들이 이거 갑오일주 아니어도 다른 지지 갖고 있는 사람들, 병화일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지존이거든. 화가 올라가서 연기처럼 막 퍼져. 이 사람이 구속을 좋아하겠어요? 자유를 추구하겠어요? 자유롭겠죠. 나를 구속해? 그러면 안 되지. 이 병호일간들이 비겁을 갖고 있어갖고 거기다 화가 큰데 이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해요. 그 대신 고난이 오거든. 자기한테 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력이 좀 커요. 이 양인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배우자 관계일 수 있어. 그죠? 일지로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월지로 갖고 있으면 양인을 사회적으로 쓰겠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병호일간은 이 화기를 얼마큼 잘 다스려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비겁이 왕궁의 로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에 의한 자기와 비슷한 센 사람들을 항상 마주치게 돼 있어요. 비겁이니까. 비겁이 로광이니까. 본인과 비슷한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든 일반 생활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무리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장점으로 또 쓰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결국은 겁재나 양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화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숙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숙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인간관계 안에서 숙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 상대하면서 내가 뭘 느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하는 게 숙제가 여기 자기 일주 8글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병호일간 같은 경우는 비겁으로 이렇게 왕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알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할 때 이래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람들을 아우르는 우리 활인 업종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병호일간들이 명리 많이 배워요. 여기 병호 선생님도 있지만 병호일간들이 명리 생각보다 많이 배워. 자존심이 있고 태양이고 막 이래서 안 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많이 배우러 가요. 그래서 병호일간. 그 다음에 상관이 왕궁의 록으로 들어있죠. 아까 갑오일주는 식상이 사궁 안에 로광인데 상관이 왕궁의 록으로 들어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명 같으면 자식이 잘 나가는 자식이 힘 있는 자식 자기 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겠죠. 거기다 왕궁이야. 그래서 자식도 고집이 세고 이 왕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호일간이긴 하나 자식한테는 또 못 이길 수 있어요. 왜? 상관을 화생토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상관을 본인이 설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되게 애지중지 하는 식상이 엄청 애지중지예요. 이래서 왕궁의 록으로 들어있는 병호일주 무호 글씨가 갑자기 점점 커지는데 그죠? 무토니까 산 무토니까. 자, 무오는 아까 화토 동법이라 그래도 십성은 달라지죠. 정인을 또 뭐예요? 궁은 화토 동법에 의해서 왕궁을 갖고 있죠. 무오왕정인 또 막 입력하는 거야. 무오왕정인 막 순식간에 10번을 확 입력해버려. 무오왕정인 왕궁을 갖고 있다. 무오왕궁정인. 그러면 병기정이 같은 화토 동법에서 같이 가는데 십성으로는 확 달라졌죠. 십성으로 왕궁에 정인이 들어있고 일단 정인이 딱 들어있다 이러면은 공부는 좀 잘하겠다 라고 그냥 머리가 나쁘진 않겠고 뭔가 정인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딱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전문적인 일, 전문 자격증 분야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왕궁 안에 저 왕궁 안에 정편인이 로강으로 또 들어있죠. 로강으로. 정편인이 로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십성으로 대입했을 때 육친으로 대입했을 때 어머니가 또 왕궁 안에 로강으로 들어있잖아.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대입해가는 방법을 풀이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왜냐하면 막 배우고 난데 아직도 열어보면 뭘 할 수 없어요. 몰라요. 막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 편이 일단 첫 번째 정인을 찾았고 왕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인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인을 쓰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편인이 다시 왕궁 안에 왕으로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인의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편인의 공부도 할 것이고 이 편인에 관련된 그 다음에 편인에 관련된 뭐가 있어요? 편인은 우리가 십성으로 떠올렸을 때 그 대입했던 그 수많은 키워드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키워드들 막 있죠. 그러면 생각이 고민, 고뇌 다 들어있죠. 또 편인은 외로움. 편인의 또 큰 키워드는 외로움이 커요. 외로움이 들어있어. 편인은 외로움. 이 편인의 키워드를 단순히 한 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부 그러면 공부만 딱 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갈 때는 이게 십성으로 심리나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 줘야 되거든. 상담을 할 때는. 나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내가 뒤에 그 식상생제하고 막 이럴 때도 그렇게 찾는 이유가 결국은 심리거든.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대방이 성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주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운을 봐준다 그래서 운세가 정말 좋냐 나쁘냐 우리 상담하러 오면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아니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가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근데 좋네 안 좋네 좋아요 안 좋아요를 막 찾아가면은 이건 좋아요 저건 아니 계속 그 상담가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 무슨 일 큰 일 생길 때마다. 그게 아니고 큰 틀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틀은 내 인생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을 찾아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딱 찾고 나면 그 찾고 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런 강의도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 선택이라는 이 방향성만 잘 찾아가고 있으면 내가 그 순간에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선택을 잘할 때. 근데 최종 종착지의 방향성이 하나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착지. 결국 내가 지금 20대고 30대고 40대고 50대인데 결국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는 이 인생 안에서 그러면 내가 40대, 50대, 60대 가는 길에 내가 결국 종착지에 뭘 나는 해야 되지? 아니면 뭘 추구하지? 저번에 선생님처럼 끝에 종착지가 자기가 원하는 크기가 있었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크기를 위해서 종착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 그 뒤에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주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 그러면 그 종착지에 딱 가기 위해서 종착지를 걔를 딱 찍어 놓으면 여기 딱 종착지를 딱 찍어 놨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럼 종착지 딱 찍어 놓으면 얘로 가기 위한 길을 가는 거잖아. 그죠? 종착지 딱 찍어 놨어. 이게 명상의 요법이거든. 나는 종착지에 저 종착지를 갈 거야 라고 이미 그 다음에 종착지로 갔어 라고 명상을 이제 하라는 거거든. 저 종착지로 갔어. 그러면 내가 비록 굴곡이 있어서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 종착지에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안 찾아다녀도 내가 가려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딱 찾아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현재 지금 굴곡이 있더라도. 이해돼요? 이거는 우주의 원리거든. 우주의 이 카르마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종착지를 내가 목표로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결국은 끝에는 내가 결국 비겁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을 그래도 도와주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이미 이 비겁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그걸 일로 풀어서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딱 종착지를 딱 해놨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돌고 돌면 끝에 종착지에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샜잖아요. 새도 그 안에서 또 그 길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조금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다시 선택하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실제로 또 셀라 그런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왜냐면 내가 이 한때 정신의 의식체로만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정신이 몸이 아닌 의식체로만 알고 봤더니 이 우주에는 우주를 싸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우주의 구성체는 알고 보니까 의식체라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시커먼 대우주부터 해갖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모든 거의 구성 원리가 의식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의식이. 이 안에 의식. 그래서 내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딱 들었잖아.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때 불안한 의식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의식체가 얼마나 웃기게 운동을 하냐면은 불안한 의식이 내가 생각해서 불안한 의식이 왔는지 아니면 그 불안한 의식이 건드려서 내 불안함이 생겼는데 그 생긴 불안함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그 불안함 속에서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있을 때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의식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왜냐면 자기 활동성이 드러나는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 불안함이 찾아와서 증폭이 됐을 때 그 증폭된 불안함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그 늪 속에서 빠지질 못해. 왜냐면 그게 내가 만든 것 같아도 또 말이 샜는데 잠시 조금 샜습니다. 왜냐면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의식체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거를 떠돌아다니는 의식 속에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들을 받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안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을 때 그 증상들이 본인이 만들었냐? 내가 그때 알은 거지. 내가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그 시절에도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내 생각이 그런 거야. 나는 이런 거를 극복 못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한참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딱 왔는데 의식체로 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다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그 늪 속에 빠져 있어서 못 빠져나온 거지 자기 탓이 아니야. 이게. 떠돌아다니는 의식체 중에 내가 잠시 느꼈던 감정의 회열이 있죠. 감정. 우리 그런 거 느끼죠. 딱 불안이 갑자기 탁 왔을 때 내 가슴에서 갑자기 뭔가 울컥하면서 뭔가 불안이 슉 밀려올 때 그 느낌 알죠? 그러면 그 불안 때문에 갑자기 초조해지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에 그 불안함을 심어준 건 내가 아니에요. 본인의 고유함이 그걸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렇게 됐을 때 공황장애가 생기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못 태어나면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러 병원에 다니고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하잖아. 하는 그것들이 알고 보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떠돌아다니는 의식체에서 그것들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인격체인 이 인간의 몸과 의식이 그거를 차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못 이기고. 그러니까 못 이기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와갖고 나를 침범해서 못 이기게끔 한다니까. 못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 이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때 한때 그렇게 의식체로 내가 이 의식체로 막 떠돌면서 일종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데 봐봐. 아까
아까 강의하면서 내가 말투 조심하면서 하려니까 몇몇이 아유 졸릴라 하네 이러는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봐봐 다들 초롱초롱초롱 해갖고 지금 초롱초롱해요. 왜냐하면 이 미지의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세계에 그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유튜브까지 하게 되고 하게 된 이유에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의식체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공감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내가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자기 탓을 하고 아니면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요즘 같은 사건 사고가 막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체들이 신도 그거를 다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뭐가 왔을 때 일단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본인 생각인지 본인 생각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생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구별하게 되는 시기가 명상을 해야만 해서 내 몸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내보내줘야만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돼. 구별하는 방법.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내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 헛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싹 밀어내는 작업으로 명상을 막 하고 나서 뒤에 또 두 번째 명상 내가 이번에 올렸거든. 내가 그때 올린다 그랬죠? 첫 번째 명상, 두 번째 명상. 올렸어요. 이런 거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 있는 잡것들을 밀어내는, 잡생각을 밀어내는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한 내 인격체를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찾고 나면은 구별할 수 있는 지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감히 제목에도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 왜? 인간은 몰라. 그냥 인간의 육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은 알 수가 없어. 그 의식체들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려서 이쪽 휘둘리고 저쪽 휘둘리고 휘둘려갖고 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을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꼭지점 딱 찍어 놓고 그걸 하고 있으면은 선택이 저절로 나한테 옳은 선택을 선택하게끔 이 의식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온다고. 그걸 선택하게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명리를 배워서 사람들에 대한 습성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하고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저래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심보가 들어있거든. 심보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심보가 올라올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게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걸 조절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보를 덜 쓰고 어떻게 하면 고유한 나의 인격체를 찾아갈 수 있는지, 나의 내 고유한 영을, 깨끗한 영을 하나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갖고 이 떠돌아다니는 의식체 안에서 내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밖에 없어. 좀 약하거든, 인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 영으로. 그래서 항상 명상을 하고 그런 의식체 내가 실제로 일화가 엄청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 일화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걸 뭐 말로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미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라고 사명감처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명상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읊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그때 그런 일들을 겪고 내가 생각한 하나의 소원이 꼭지점이 그거예요. 평안함.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숨을 쉬고 싶다. 그냥 평안함과 평온함 속에서 오로지 깨끗한 호흡을 하고 싶다. 숨을 쉬고 싶다. 이게 엄청난 원이었어요. 원.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랬는데 그거를 원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식체로 활동하면서 봤지. 왜 안 되냐? 나는 그걸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도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평안하고 싶은데 나 한 명 평안해서는 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평안해져야 세상이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그거를 엄청난 진짜 이 불안증과 공황장애가 왔을 때 사람이 아 이거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식체 얘기는 실제 실전 사례로 나중에 또 해줄 거예요. 의식의 실체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했고 봤다 그러면은 안 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어. 어차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냥 해봐. 그냥 그거 해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뀌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꼭지점 찍어놓고 갈 때 조금 더 순탄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자, 명상 들은 사람. 자, 안 들은 1명, 2명, 3명, 4명. 듣긴 듣는데 끝까지 못 듣는. 아니. 새로 올린 거. 새로 올렸거든, 며칠 전에. 엄청 좋더라고. 오늘 일단 그걸 좋아요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끝까지 못 듣는 거. 자, 말 잘해요, 못해요? 항상 실제인데 항상 말 잘하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라고 했죠. 저 상관의 성격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자, 무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또 샜네. 샜지만 이것도 공부입니다. 영성의 공부, 영적인 공부, 본인을 찾아가는 공부. 자, 무호, 아까 어디까지? 정편인이 있으니까. 정편인이 로방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다 샜어요? 자, 봐봐. 엄청 똑똑해요. 똑똑하죠? 자, 로강으로 쫙 들어있으니까 어머니가 이 무호는 어머니랑 유정하게 지내는데 끝까지 어머니를, 그러니까 내가 장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마지가 아니어도 어머니랑 같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이래갖고. 로강으로 같이 들어있으면 너무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든 끈끈한 그런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음까지 유정해서 너무 좋아 이런 거랑 다 틀려요. 또 정인이라고 다 유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사이는 가까운데 같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정한 사이로, 그러면 그렇게 들어있는 어머니의 성향 자체도 로광의 성향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호가 못 이기겠지. 비록 왕이긴 하나 로광으로 들어있거든. 어머니도. 그러니까 확 못 이겨요. 어머니를. 이 무호는 어때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에 말이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질주하고 있는 거야. 말이 막 이렇게 다리 그림을 못 그려갖고, 그럼 말이 막 그런 모양을 한번 떠올려봐. 얼마나 열기가 왕성하고 뜨겁겠어요. 무호도. 그러니까 병호가 뜨겁냐, 무호가 뜨겁냐, 뭐 가보가 뜨겁냐, 뭐 비둥비둥해요. 비둥비둥해. 그런데 무호도 엄청 뜨거운데 병호는 확 드러나는 성향이고, 무호는 무토니까 어때요? 해를 조금 가리고 있잖아. 병화를, 산이. 그죠?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산이 좀 가려져서 그늘 좀 생겼죠? 그러니까 확 드러난다기보단
좀 덜 드러나겠죠. 병호보다는. 그 다음에 겁재도 로강으로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자기 형제 자매 중에 이렇게 자기와 같은 강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 같고, 겁재는 또 성향이 뭐라 그랬어? 리스크가 있는, 나눔을 할 때는, 그죠?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불공평하게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겁재를 들고 있고 또 원국에도 비겁이 좀 있어 하면은 이게 뒤로 갈수록 본인들이 겁재에 치여갖고, 이 무토일간들이 특히 그래. 무토일간들이 산으로 들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토일간. 특히 무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무토 있어요. 무술이었죠. 또 비견으로 딱 갖고 있잖아. 어때요? 산에 중첩된 산에, 나는 자연의 산에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결론은. 그 글자만 보면. 첩첩산중이잖아. 무술. 첩첩산중. 그러면 깊은 곳에 사람들, 지지는 비견을 깔고 있는데 본인은 그 비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첩첩산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죠? 여기도 그렇잖아. 뭐 또 질주하고 있잖아,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정인을 가지고 왕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활동을 하는데 점점 이제 산을, 자연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이 천간의 물상도 항상 봐줘야 돼요. 물상이 무토로 돼 있으니까. 경, 오, 정간, 병기정. 자, 무슨 궁이에요? 욕궁. 경호, 욕, 정관. 경호, 욕, 정관. 또 막 10번 입력해놓고, 정관이 욕궁, 일단 궁 자체가 욕궁이에요. 욕궁을 먼저 떠올려야 되겠지? 욕궁은 뭐예요? 욕궁.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목욕하는 시기. 그러면 막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 그런 시기. 욕은 또 뭐라 그랬어요? 도화. 그러면 경호 일주가 욕 정관을 갖고 있으면서 욕궁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예쁠 것이다. 잘생겼을 것이다. 근데 정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정관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은 예쁜 외모에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죠? 이 융통성, 그러면은 융통성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 틀,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하면 뭐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성향인 거지. 근데 궁은 욕궁이야. 욕궁이니까. 경호 욕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반대로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본인은 예쁘고 바름을 추구하는데 사람들한테 시선이 자꾸 끌리니까 자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욕궁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욕을 쓰는, 도화를 쓰는 막 문란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은 욕궁이니까 자태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선을 딱 받으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되지. 근데 본인은 정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다 받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욕궁 갖고 있으면, 정관 갖고 있으니까. 이 욕궁 안에 정편관이 로강으로 들어있죠, 이 사람이. 그러면 정편관이 혼잡으로 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관, 편관. 그러면 일로 치면은 직주의 이동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명 같으면은 남편이라고 치면 대입해봐요. 자, 생각해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 남편이 능력 있고 잘생긴 남편이 일단 정관에, 남편도 인연이 될 수 있지만 정편관이 혼잡이 딱 돼 있네. 그죠? 그러면 정편관의 혼잡에 의한 이거를 꼭 육친으로만 대입해서 그러면 남편이 2명이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일단 정편관이 혼잡돼 있는 거는 편관 쪽으로 봐야 돼. 지장간 안에서는 혼잡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편관적인 성향으로 내부에서는, 그러면 또 그걸 한번 생각해봐. 내부로 들어가면 만약 일주로 갖고 있어, 일주로. 그럼 내부로 가면 정편관이 혼잡돼 있으니까 편관 성향으로 보면 남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관스러운데 집 내부에서는 편관적인,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편관이니까, 편관 칠살이니까. 그러니까 정편관이 혼잡있을 때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의미로 내가 직업적 의미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편관의 직업, 정관의 직업, 이래서 이럴 때는
나처럼 내가 지금 일을 몇 개 하고 있죠. 몇 개 하고 있는 것처럼 관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맞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기했죠. 네일샵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네일샵 안에 속눈썹 붙이고 네일하고 눈썹 문신하고 하는 거 다 따로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한 명이 그걸 다 해. 그럼 관이 몇 개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관의 직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내가 지지로 정편관만 쫙 그것도 토로 돼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일이 막 나 같은 운동센터도 하는데 또 뭐 영양 음식에 관련된 업체 사업체 또 뭐 식당 막 이러면서 계속 벌리더라고. 일을 벌려요. 그래서 관에 관련된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갖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 개가 되더라고. 보니까 나처럼 왕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이 여러 개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정인이 욕궁에 록으로 들어있으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이 사람이 머리는 똑똑한데 궁이 욕궁이다 보니까 완성하는 거는 어렵겠죠. 이러면 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에 의해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성 문제로. 욕궁이니까. 욕궁의 작용으로 인해서 또 누구 있지? 딱 벌써 표정 누구야? 전 친오빠. 자, 친오빠 공부 어떻게 했어요? 경호일주. 자, 욕궁에 들어가갖고 공부를 완성하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응? 좋아하는 여동생들이 많았어요. 오빠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따른다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상대방들이 자꾸 쳐다보고 따라온다. 키도 크고, 네. 잘생길 거라고 느껴져. 딱 봐도. 오빠가. 공부는?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좀 꼬이는 일이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경호일주는 욕궁이 좀 본인이 원치 않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궁 자체가 욕궁이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래. 잘생겨갖고. 실제로 인물이 좀 좋아요. 이모. 정제. 궁은 태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모태정제. 이모태정제 또 막 하라 그랬죠. 자, 태궁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대입할 때는 이모 정제가 나왔으면 이모 일주는 정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일주. 그럼 우리가 정제 그때 키워드 다 뽑았던 그거를 먼저 탁 떠올리고 연상 방법이에요. 정제를 탁 떠올리고 그 다음에 태궁을 딱 떠올려요. 그러면 태의 성향이 엄마 뱃속에 딱 이제 생겼을 시기잖아요. 잉태의 태라 그랬죠. 아까 내가 포태법 할 때 포대기 할 때 이 포태 할 때 그 포대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궁을 갖고 막 잉태했을 그 시기에는 뭐예요? 불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생성.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그거예요.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움직임에 운동성이 있는 거라서 비록 태궁이긴 하나 절태, 묘절, 태양, 사묘절, 태양 이래서 힘의 운동성은 조금 작지만 그렇다고 얘가 돈을 못 벌고 이렇진 않다 그랬잖아. 그죠? 태궁 갖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모는 태궁이고 정제를 갖고 있고 이게 수화가 만났다 그래서 수화기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임오가 만나면 아래 위로 수화가 이게 바로 수화기제예요. 이모일주가. 그래서 이모일주가 좀 좋은 일주예요. 수화기제로 수는 내려오는 운동성을 하고 화는 확산해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운동성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래서 수화기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정편제가 태궁의 로광으로 들어있죠. 태궁에. 그러니까 태궁에 계속 생기고 뭐하고. 그래서 이모일주가 부자가 많아. 로광으로, 정편제가 로광으로 들어있고 거기다가 지장간 안에서는 재생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 좋다. 그 다음에 남명으로 보면은 능력 있는 와이프를 만날 것이고 딱 이것만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공 안에. 그 다음에 정관이 또 태공의 록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생관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지장간 안에서 재생관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얘기했죠. 식상생재랑 재생관이랑 나중에 재관인, 관인 구조인지 재생관 구조인지 식상생재 구조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돈 버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장간 안에서는 재생관 하고 있죠. 재생관 자체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받는 록을 받아서 그게 돈이 되는 사람이죠. 좋죠. 그래서 이런 재생관 구조인지 관인 구조인지 식상생재 구조인지를 봐줘야 된다. 그러면